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배경이나 네. 여러 가지 지금 한반도에 미칠 안보적 영향, 위협 이거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국면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제대로 통찰하고 직시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운데 예. 우선 그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 그러면 왜 갔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전투에 제1선에 투입돼 가지고 총알바지 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생전 처음 가보는 장소에 생전 처음 보는 적을 상대로 예. 제 아무리 북한 정예 부대라 하더라도 바로 작전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미국이 이라크 전쟁 준비하는데 6개월 준비했습니다. 네. 아프간 전쟁도 석 달 이상 준비했어요. 그게 다 정찰하고 그 무기 체계 준비하고 그래서 예. 아이언 마운틴이라 그래서 강철산이 이동했다 할 정도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하면 후속 군수 또 나중에 뭐 심지어는 사상자 처리까지 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 아무리 총알바지라 그래도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기 가가지고 즉각 전투에 투입하다 이건 상식 바뀌죠.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투에 투입되는 거고 지금 임무는 뭐냐? 일선의 전투 병력이냐 후방의 지원이냐? 네. 아니면 이두저도 아니고 단지 러시아와 연합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예. 북한이 제공한 무기 테스트 내지는 그 무기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기술 인력이냐 어허. 또 북한 무기는 북한군이 잘하니까 군사 고문단으로 간 거냐 이거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평가 근거는 하나도 없이 다짜고짜 그 다음 두 단계 대응책을 먼저 발표하나 이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동맹국하고 손발이 안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런 어떤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중대 사태입니다. 예. 우선 북한은 단 한 번도 러시아하고 연합 훈련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전술적인 협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허.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소련 번도. 시대부터. 그랬는데 이게 최초거든요. 예. 그러면 연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네. 이건 한반도 유사시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러시아가 북한에 뭘 지원해줘야 되는지도 쉽게 파악이 되는 건데 이걸 군사 용어로 인터오퍼라빌리티, 예. 우리말로 상호 운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전에 가서 현대전의 감각을 습득해온다. 이 자체는 큰 거예요. 어허.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에 신중을 또기하고 이게 어떻게 지금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러시아가 수교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특사나 밀사가 러시아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수교가 돼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기 단판을 짓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외교적 노력을 할 생각이 없어 보여. 윤석열 정부는 전혀 오히려 잘 됐다는 투여. 네. 차제 뭔가 우리도 살상무기를 지원해서 예. 그러면 그 살상무기 지원이라는 것이 카드가 된다면 뭐 엊그제 러시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한국을 규탄하던데 왜 대화를 못 합니까? 예. 수교국끼리?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우리 교민 기업 예. 한 20만 명 가까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뭐 초코파이 뭐 그렇죠. 삼양라면 다 있거든요. 러시아에 많이 가 계시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시장은 전쟁 이후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있다는 얘기야. 아직 전선에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네.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볼 여지가 있다는 건데. 예. 엊그제 저기 용산에서 열린 뭐 긴급 대책 회의 보면 이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 전혀 없다. 아하. 뭐 하자는 겨?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신원식 그 안보실장한테 한기호 의원이 예. 그 보낸 메시지를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요 되게 중요한 문제 좀 이따가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 미국은 북한군의 역할 전선에 배치될지 아직 모른다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라면서 북한군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좀 내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네. 지금 뭐 15,000명 상당의 병력이 러시아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니 3,000명. 예? 15,000명은 앞으로 예, 갈 예, 것까지 예, 예. 예상해서고 예. 지금은 3,000명이라고 미국이 확인했죠. 예, 지금 그 인원 자체가 적지가 않고 예.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드론하고 대전차 무기 예. 이 두 가지로 굉장히 특징을 보이는데 어. 북한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예.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쏴서 대전차 그런 중화기를 무력화하는 그런 실제적 능력을 갖게 된다면 예. 현재 대한민국이 드론 관련해서 방어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드론을 띄워보내도 용산 앞으로 예.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이 가도 우리 그거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물풍선도 날라오고 하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 상당한 위협이고 그러한 실제적인 운영 능력뿐 아니라 예. ICBM 기술이 그러니까 뭐 로켓이 올라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기술, 예. 고도의 기술, 그다음에 전투기 기술, 레이더 기술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위협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 러시아와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근무할 때도 그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원천 과학 기술, 예. 정말 값싼 게 이제 저희한테 제공하는 원천 과학 기술이 오늘날 K 많았습니다. 방산이 그걸로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러시아 기술 받아줘 수출하는 무기들 원천 기술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그 러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너무 밀착되면 예. 중국의 속국이 된다. 중국의 경제적으로 예속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예. 사실은 대한민국하고 경제적 교류를 많이 했고 많은 러시아 기술을 상용화해서 저희가 발전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동안 북핵 위기 속에서도 러시아는 일정 정도 중립을 유지했는데 예.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이렇게 척지고 정말 그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러시아에서도 화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폴란드에 몇십 조 상당의 대한민국 무기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루마니아 지금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그런 서방에 굉장한 무기를 지금 수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 나라 기술로 만든 무기가 지금 그 적대국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 그렇지. 복합적이다 보니까 예. 감정적으로 굉장히 멀어지고 근데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사실은 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 문제는 막아야 됩니다. 네. 북한도 잘못했고 러시아도 이 부분에 저희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이것을 정말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나 러시아 푸틴 네. 정말 권위주의적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벤치마킹해서 어허.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야. 윤석열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그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지금 정치에 활용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관련해서 저는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심에 이제 국정원이 있거든요.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국정원은 1,500명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추가로 10,000명 이상 더 파병될 거라고 지금 파악을 했는데 미국도 지금 신중한데 우리 국정원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국방부보다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국정원 독주 체제로 이렇게 파병 이슈를 이끌고 있는 그 배경, 속내 이거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 굉장히 위험하죠. 네. 국정원은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NIS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정책 부서가 아닙니다. 어허. 각 부처가 정책을 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지 전면에 국정원이 나선다? 예. 예컨대 뭐 옛날에 대공수 사건이 있을 때 간첩 사건을 그랬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 용인될 수가 있어요. 예. 이제는 그거마저도 안 되지만. 그런데 안보 문제는 국방부가 준대. 이 국정원이 18일 날 이 북한군 파병 발표를 전격적으로 하고 난 뒤로 열흘 가까이 국방부가 아무 근거를 제시 못하고 심지어는
입장도 발표 못했습니다. 예. 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뭐냐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국방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얘기냐? 그건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후속 조치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는 얘기야. 현재 정해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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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고 무엇보다도 예. 그 국정원이 공개한 건 허접한 위성 사진. 상업 위성 2개, 미국에. 예. 하나는 우리 정찰 위성 1장 찍은 거 1장. 요렇게거든. 이게 전부거든요. 예. 그런데 국방부가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은 미국하고 공동 운영하는 연합 정보 자산이 여기가 세계 최고의 정보 자산 밀집도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정보 자산이 없어요. 정찰기, 드론, 예. 인공위성, 거기에다가 신호 장비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국방부는 한미 간의 그 정보 협력 시스템이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갖춰진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익혀가지고 예. 같은 공동의 입장을 합의해서 발표한다고. 아. 미국의 정보 출처가 있으면은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국정원이 이렇게 터트려 버리니까 예. 미 국무부 대변인이 다음 날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은 타국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 정보를 어떻게 믿냐? 예.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국정원을 완전히 연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붕 떠버렸네요 지금. 완전히 연맥인 와. 거라고. 그러면 국방부 판단이 중요한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런 판단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국정원 독주 체제예요. 근데 굉장히 완전히 세계적으로 독주하는데 예. 내가 보기엔 용산의 김태호 그 안보실 차장이 예. 저 지금 막 입장 뻥뻥 발표하는 거 보면은 예.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막 주워 먹어요. 어허. 그리고 대통령이 막 긴급 주재 회의하고 그러니까 국방부나 외교부는 끌려가는 거야. 우린 정보가 없는데.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러면은 이게 예. 정부 입장을 정할 때는 이걸 엊그제 왜 이거를 대책 회의라고 했을까? 용산에서 뭐 살상무기 지원한다 그런 게. 예. NSC 국가안전보장 회의라고 해야 되는데 국가안전보장은 합의제예요. 아 회의 자체가. 아하.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나 이거 동의 못한다. 이건 정보가 부실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입장을 그렇게 내길 어려워. 그러니까 대책 회의라고 명칭을 바꾸고 그냥 막 돌진해 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국방부나 외교부는 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정원의 저자들이 왜 이걸 터뜨렸는가가 지금도 수수께끼야.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동의를 안 하다가 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게 북한이 파병됐다고 얘기하는 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보부 GRU라고 있어요. 예. 거하고 여기 NIS 국정원 둘밖에 없어. 이게 다야. 요게 다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드디어 그 백악관에서 3,000명 정도 간 거는 확인이 됐는데 왜 갔는지는 확인 중이다. 이제 이 입장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 자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북한군이 투입됐다, 파병됐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걸 왜 홍보합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국정원이 민간 위성 기관을 2개 이용해서 사진을 오픈했잖아요. 자, 예. 이거 역시도 민간 위성을 이용해서 국정원이 정보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정찰 위성에 SAR 레이더라고 있어요. 레이더로 예. 그 사물을 판단하는 그것까지 공개했어요. 아니 국정원이 영부인입니까? 왜 이렇게 나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대냐? 아니 영부인처럼 나대고 있어. 이제 예.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위계가 없고 그냥 막 예. 각자 도생으로 막 나대는 거예요. 누가 전반적으로 어떤 안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없이 그냥 영부인처럼 나대고 있는 이 상황. 저는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를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김태호가 앞장을 서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